반갑습니다. 책쓰기 코치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 우경아입니다. 줌으로 우리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주시에서 기획하고 출판을 한 내 안의 빛을 꺼내다 요 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우리 중증 장애인 분들 5분이 함께 쓴 공동저서입니다. 작가님들은 김용철, 김현우, 윤정미, 윤평실, 황소구 작가님이고요. 오늘은 황소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뵈서 더욱 반갑고요. 우리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께 우리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1997년 7년 3월 10일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사고 후에, 제가 이제 장애인이 되고, 병원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봤는데요. 저 역시도 장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어떤 예기치 못하는 일이 생겨서 처음에는 많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그러셨겠어요. 어, 저는 사고 충돌로 문 밖으로 튕겨 나가버려 차 밖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다쳤고요. 그래서 이제 뇌자상이 와가지고 머리에 피가 고이다 보니까 한 달여를 그 의식을 잃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양쪽 귀 위를 뚫어가지고 추를 고정한 상태에서 뭐 의식이 없는데 경찰이 조서를 써갔는데 이제 저를 가해자로 몰아놓아서 그래서 한 6년 반 정도의 재판 기간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그런 기간이 있었고 또 병원비 같은 경우도 비급여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의자가 되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제 가해자가 되다 보니까 급여 항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29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 일주일마다 한 400에서 600씩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때 뭐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을 앞부분 읽었었는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었고 힘든 시기를 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책까지 쓰셔서 너무 훌륭하고 멋지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2024년하고 25년, 작년, 재작년 두 번의 길을 통해 가지고 좀 책을 공저로 쓰게 됐는데요. 첫해 24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여기 경기도 여주라는 곳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 20년 가까이 좀 제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여주에 아무 연고도 없고 그 노인병원에서 한 4년 좀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공부도 했었고 사회복지하고 평생교육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 취득도 하고 한 상태로 이제 그 장애인들과 어울려서 글 공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자조 모임 리더로서 그런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버팀목 장애인 야학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장으로 한 5년 정도 재직을 하고 이제 몸도 지치고 또 제 시간을 좀 갖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던 때에 글이나 음악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글을 좋아해서 그런 걸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주 평생교육센터에서 남정호 팀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다들 진솔하고 또 깔끔하게 글을 잘 썼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책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황 작가님께서는 나 이제 휠체어 타고 여행 간다라는 제목으로 이 휠체어를 타고 전국 각지를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했던 에피소드와 사례들을 적어 주셨는데요. 네. 이 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비장애인 시절에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이렇게 뭐갈 때도 있고 친구들이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가고 뭐 외출 같은 여행이랄까 뭐 그렇게 잠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 되고 나서 이제 몸을 전혀 못 쓰니까 사실 저는 이제 목을 다치다 보니까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손도 잘 못 쓰고 이렇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보조기를 하고 타자도 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초기에는 뭐 한 1년 반, 2년 정도는 팔을 거의 못 써가지고 입에 스틱을 물고 이렇게 타자를 치고 뭐 이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행 같은 것을 꿈도 못 꿨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저기 저기 하신 분들이 분들이 데리고 나가서 뭐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을 좋아하게 되고 즐겨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리고 요 근래들하고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저하고 잘 아는 지인들이나 저를 돕는 활주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여행을 한 번씩 다녀와요. 제가 갔던 곳이 뭐 충남 서천, 포천, 그리고 또 이제 전라도, 제가 이제 전라도 목포가 고향이어서요.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가게 되면은 이쪽 분들이 모르는 그런 그 음식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가볼 만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소개하고, 또 나도 이제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찾고 싶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간 계기가 이제 그것이었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장애인들이. 특히나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뭐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다니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요런 걸 가지고, 그쪽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고도 하고 또 여기 여주 지역에서도 불편한 곳, 그런 것들, 시의원님들이나 뭐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우리 여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을 아주 제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면서 편의시설 점검 같은 거 할 때, 요런 것만 이렇게 좀 개선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됐고, 또 그런 쪽으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요런 거 내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외출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사실 저 다쳤을 때 97년 3월까지만 해도 저 한 번도 전동 휠체어라든지 수동 휠체어 타고 다닌 사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환경이 그래도 뭐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다니고 하면은 사람들 눈에 보이면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책을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서연아 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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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쓰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하신 말씀 너무 공감을 하고요. 몸이 불편하다고 계속 움츠러들고 이렇게 집에만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작가님의 글이나 책을 보면서 나도 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어떤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자꾸 우리 얘기를 안 하면 놓치고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개선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 글을 쓰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고, 또 글을 쓰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많죠.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고, 책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혼자 뭐 책을 만든다, 뭐 재작년에 종이책을 만든다 했을 때도 사실 조금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쓴다는 것이 뭐 전혀 안 써본 사람이 쓰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서연아 강사님만 믿고 이제 예. 따라가긴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도 쓰다 보니까 나 휠체어 타고 여행 간다 그것 같은 경우도 내용을 계속 작년 1년 내내 썼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쓰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고 나 혼자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마쳤는데 맞춰서 원고를 드렸는데 보니까 다시 올해 보니까 제 눈에 많이 걸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보니까 그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도 마찬가지지만 글도 그리지만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 같은 게 들어가면 딱 좋은데 그런 걸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 뭐 AI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막 뭐 유화도 만들고 수차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하니까요. 이게 좋아요.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봐도. 이게 문구만 계속 있으면 글만 있으면 재미도 없고 딱딱한데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막 들어가고 하면은 첨부사진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쓰는 저 역시도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을 보면서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기도 했었고, 글들을 되게 편하게 잘 쓰셔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나오고 책을 받아본 소감하고 또 주변의 지인분들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작년에 그 삶의 다섯 조각이라고요. 그 중도 장애인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빙 하다 아니면은 뭐 물놀이 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로 해서 목이 부러진 상황에서 이제 경추 손상이라고 그러죠. 예, 경추 손상인 분들 이제 세 분하고 또 저기 한 분은 이제 중도 장애 당뇨로 인해서 다리 절단 하신 분 그리고 저기 그 화상 장애를 입으신 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다섯 명 공동 제작을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글을 쓸 줄은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쫙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근데 어떻게 압축해가지고 그 글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놀라웠던 것이 전 사실 그래서 이 책 내봤자 뭐 나 아는 사람 몇 명만 보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오고 또 사실은 뭐 또 어떻게 여주 시의원님분하고 또 형 동생이 돼버리기도 해서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 찾아오셨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분도 계셨고 저를 여기 여주에 보내주신 그 목사님도 계셨는데 너 글 보고 내가 너에 대해서 대충 알긴 했지만 너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모든 상황이 심각한지를 몰랐었다라고 하면서 밤새 막 울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글이란 게 이게 이렇게 대단하게 힘이 있구나. 그때 놀라서 이제 사실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썼다가 욕도 먹을 수 있겠다. 잘 쓰면은 뭐 칭찬도 받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꾸준하게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또 일반인 분들 이렇게 책 쓰기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가님이 하신 말씀들 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쪽에 그런 것들이 이게 또 우리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작가들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평소에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작년만 해도 이제 주로 많이 외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가고 집에서 주로 이제 글 쓰는 거 하고 똑같은 글인데도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다르고 분명히 고쳤는데 또 고치게 되고 또 고치게 되고 그리고 또 사진 같은 것도 넣었다가 뺐다가 또 다른 것도 넣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장짜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겠죠. 도 근데 예, 쓰는 재미가 있고 또 그림 같은 거 넣는 재미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이런 글쓰기, 책쓰기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더 예. 많은 또 작가님의 생각이나 경험 담은 글과 책을 보고 싶네요, 저도.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인생의 목표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올해 계획이 이제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썼던 거, 나 휠체어 타고 여행 간다. 요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돼 가지고 있으니까 한 2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올리고 또 처음에 제가 썼던 거 내 일생에 대해서 또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쪽 여주에 와서 뭐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글을 쓰긴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재정리한 후에 이제 그거 합쳐가지고 올해 편의시설과 관련된 제가 보니까 편의시설 관련된 것들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많았고요. 또 여주에가 이거 관광지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지 소개 및 또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성비 맛집이라든지 또 뭐 숙소 같은데 이런 데를 갖다 좀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식당은 한 다섯 여섯 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지금 세 군데는 지금 섭외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올 안으로 그것을 맞춰서 전자책으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너무 좋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여행이나 어디를 다니고 하려면 물론 점점 더 좋아지고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하고 이런 게 좀 개선되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이 좋아졌는데 저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해야겠죠. 예, 보면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장애인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일생 주기 동안에 뭐 70년, 100년 그렇게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저같이 뭐 몇십 년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시간 장애를 한 번은 가지고 가요. 아시잖아요.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아니면 노인성 질환을 해가지고 거동하기 힘들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지팡이를 집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환경 개선은 장애인만 위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예전에 그 박경석이라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 대표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98년도, 9년도 그쯤에 그 사람들 텔레비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동권 투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철로에 내려가 가지고 뭐 목에 사슬 들이고 뭐 몸에다 두르고 휠체어도 묶고 그래가지고 사다리로 엮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저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부천 송내역을 넘어가려면은 옛날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리프트를 타고 넘어가려면은 최소 30분에서 어떨 때는 사람 기다리고 영무원이나 그 공익 기다리면은 1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그분들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나라.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오이도역이나 신대방향 그 두 군데서 장애인들이 거기 리프트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저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투쟁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순간 희생을 통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인만 편리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니까 모두가 편리해요. 자전거를 타고도 그걸로 해가지고 옮길 수 있고 노인물도 이용하고 아이들만 그 유모차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만을 위해서 장애인 뭐 별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깨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깨어져야지 언젠간 나도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제일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지방의 호텔 같은 경우도 그 호텔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관공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휠체어 구비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갔는데 전동하고 수동하고 두 개를 같이 가고 지금 가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구비만 제대로 해주면 그걸 타고 만약에 전동이 안 들어가면 수동 휠체어 바꿔 타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가능한데 막상 가서 보면 문 틀이 좁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때는 그 문하고 또 중간 문하고 이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장정 한 서너씩 붙어가지고 막 돌리고 막 해야지 겨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법적으로라도 해서 좀 구비를 하게끔 심지어 옆에 뭐 파출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어도 그런 거 빌려주지도 않으려 하고 그뭐 음. 되게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느끼는 게 몸이 불편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그런 인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의 그런 활동이나 말씀 또 글과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이해의 시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외출해라. 또 여행도 다녀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녀야지 비장애인 눈에 많은 장애인들이 다닌 모습을 보다 보면은
사회나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은 제 책을 보면서 아, 장애인들이 이런 게 불편하구나. 아, 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그냥 뭐 강의 듣듯이 그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 장애인들이 우리는 전혀 불편 안 없지만 이런 걸 되게 불편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다가서려고는 하는데 방법 자체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남 쳐다보듯이 근데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얘기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이 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책을 계속 집필하게 되면은 그런 책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번 계기에 대해서 작가님들의 이렇게 책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 인터뷰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뭐 약간 얼떨떨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고 또 사실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랬거든요. 첫 외출을 우리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인천으로 가게 됐었어요. 근데 15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병원 생활을 하면서 외출 같은 거 생각도 못 했다가 이 1차 월미도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뭐 15개월 만에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는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팔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동생이랑 친구랑 같이 선이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식당에서 나를 자꾸 쳐다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너무 싫었고 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보다 미움보다 저에 대한 미움이 더 컸어요. 아, 왜 이 모양이 돼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눈빛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으로 그냥 상처를 입었었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 나오면 다시는 데리고 나갈 용서도 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꽤 많아가지고 집 밖으로 아예 외출을 자체를 안 하는 재가장애인들이 많고요. 또 뭐 보상을 못 받고 뭐 이러다 봐가지고 뭐 시설로 들어가는 장애인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설이라든지 집으로 일단 한 번 바뀌면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자꾸 외출 여행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역시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고 나가는 정말 마음에 맞는 내 친구가 있었기에 그렇게 사회활동을 시작했던 것이고 근데 정말 이게 마음의 상처가 한 번 생기면요 이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외출했구나라는 그런 것들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이나 집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동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네, 대표님의 친구분 사례처럼 이제는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세상으로 여행으로 많이 인도하고 이제 안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흐뭇한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서 너무 반갑고 좋았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글, 책 쓰는 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또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